제가 오늘은 여러분 100%가 아니라 1000% 장담합니다. 1000%. 이번 영상을 제대로 보신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적용을 하시죠. 안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빨리 바뀌고요.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이것보다 제대로 빨리 확실하게 인생이 바뀌는 방법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접근법이 있고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 건데 이것보다 확실하게 바뀌는 방법이 존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서 우리 인생을 가장 확실하고 동시에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글을 제대로 하나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글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예스24에 남겨진 책은 리뷰 하나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복잡한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생각만 남겨주는 책이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행복, 관계, 용기 같은 삶의 본질을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삶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곱씹어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뭐예요? 짧아서 읽기가 쉬워요. 근데 동시에 깊이 있게 전해주는 것 같다. 읽을수록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후기 보면은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깨어나게 만든다. 이런 후기가 진짜 많습니다. 생각할 여백을 준다. 다시 펼쳐보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은 여러분 진짜 꼭 다시 펼쳐보셔야 되시고 낭독도 해보시고 발췌독도 해보시고 필사도 해보시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또 토론도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DNA, 여러분 뼈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인생 내공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는 보장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파울로 코엘료가 한 얘기인데 변화는 항상 위기의 순간에 일어난다. 언제? 위기의 순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 줄 한 줄 제가 파고 들어가 볼게요. 안정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결코 움직이지 않아요. 변화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균열의 틈새에서 시작된다. 변화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데 어디서 시작돼요?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이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그 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위기는 우리를 감싸고 있던 거짓된 안락의 껍데기를 해체하고 문장이 너무 좋아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만드는 강제적인 동력이다. 뭐가? 위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글인데 자신의 모순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워야만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모순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안정적인 삶을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또 발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발전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위기에서 시작된다. 그 동력이 뭐다? 위기다. 이건 되게 모순적인 얘기거든요. 이거를 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발전도 원하고 우리는 안정적인 상태도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순적인 상황인데 그거를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배운 거예요. 위기가 변화의 촉매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선택지를 없애기 때문이다. 이거는 진짜 인생 진리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변해. 근데 위기 때는 왜 변하냐? 선택지.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변화는 선택이지만 위기 속에서 변화는 생존의 문제로 전환된다. 생존의 문제로 전환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요. 무조건. 낭떠러지 끝에 서서야 우리는 쓰지 않았던 근육을 깨우고 이거 진리죠. 이거 만약에 다시 읽으면 여기 밑줄 긋고 싶네요. 익숙했던 과거를 손에서 놓는다. 즉 위기는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일깨우는 무자비한 각성제다. 무자비한. 변화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넘어 낡은 자아를 폐기하는 고통스러운 탈바꿈에 이르는 일이다. 위기의 순간에 느껴지는 아찔한 공포는 변화라는 거대한 도약을 앞둔 존재의 진통과 같다. 파괴는 재건의 전제 조건이다. 낡은 자아가 허물어지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생이 발아하며
표현 너무 좋지 않나요? 새로운 생이 발아하며 위기는 그 탄생을 알리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신호가 된다. 변화는 언제나 위기라는 임계점에서 일어난다. 이런 글을 여러분, 이거는 진짜 10번, 20번이 아니라 100번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그냥 무조건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런 글을 여러분들이 100번 읽죠? 그러면은 어떻게 시각이 바뀌냐? 위기를 찾아다닐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이라고.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되게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웃기지 않아요? 나는 저 정도 돈 있으면은 그냥 안정적인 상태에서 편히 살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인생의 진리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변화에서 무엇을 느끼냐? 궁극적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 그러면서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는 너무 명료한 인생 진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95%는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돈을 쫓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돈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뭐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목표 중심, 도전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위기 순간에 진짜 제일 많이 발전하고 제일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특히 아픈 게 정말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픈 거는 위기이자 기회예요. 아픈 것 때문에 건강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건강이 되게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건강이 소중한 거를 깨닫는 다음에 그걸 운동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뭐 올바른 음식을 챙겨 먹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아팠던 것 때문에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기회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위기가 없는 게 진짜 위기예요. 어떤 것도 자각하지 못하고요. 어떤 것도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거는 여러분 계속 변화의 연속인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랑 동치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똑같은 상태만 머물러. 그거는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진짜, 그거는 위기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말이, 재앙이라 그래야 되나?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글은 많이 읽어보시고 자주 읽어보시고 필사도 해보셔야 됩니다. 낭독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글이 너무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예술인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좋아서 그래요. 이 명언 자체가 그냥, 이 명언에서 사실 30% 이미 이 글의 퀄리티는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럼 이 명언이 어디서 온 거죠? 거인을 읽다에서 온 거예요. 거인을 읽다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압도적 독보적 1위 명언집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1,400개의 명언이 있고요. 명언만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 원문이랑 여기에서 260개를 추려내서 선정해서 글로 풀어 쓴 게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거인을 읽다 읽은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을 읽은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은 명언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아무 페이지나 2페이지 펴서 가지고 왔거든요. 쭉 읽어드릴게요. 운이 당신을 무대 위로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게 하는 데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만이 운, 기회와의 접점이 생겼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이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오죠? 그럼 이게 오히려 이제 독이 되고 불운이 됩니다. 왜? 자꾸 이게 생각나거든요. 너무 중요한 명언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 되게 단순하거든요. 기분이 어떻든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그 자리에 나가세요. 이게 여러분 그냥 뭐랄까? 성공하는 삶의 0번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1번도 아니에요. 0번째. 그냥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든 일어나세요. 스마트폰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누워있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옷을 차려입고 도서관이든 일이든 알바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나가세요. 그게 유지가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강해져요. 강해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관련
명언이 여기 있고 또 관련 글, 여기 또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 좋은 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어떻든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그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아이디어는 유통기한이 짧다. 유통기한이 다 되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 다 한다면 나도 저 생각했었는데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그 안에 해내야 그게 진짜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신다? 실행력이 전부입니다. 실행력이. 정말 스피디하게. 그러니까 또 위기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갖고 하시죠? 그럼 이거 안에 해낼 수 있죠. 해낼 수 있죠. 이것도 진짜 재밌는 뼈 때리는 명언인데, 그러니까 에머슨은 진짜로 뼈 때리는 명언 많이 남겼죠. 그렇죠? 사회는 항상 새로운 상식의 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하면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몰상식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복의 비밀은 자유에 있고 자유의 비밀은 용기에 있다. 관련 글이 또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디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용기에 뿌리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죠. 제가 그래서 항상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가장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1원칙이 뭐예요? 핵심 단어가 씩씩한 거. 용기죠, 용기. 그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 선생님. 비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방주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안티프레질 그 자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권의 책은 진짜 하나의 세트라고 봐도 진짜 무방할 정도로 완벽하게 엮여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같이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 너무 좋았죠? 저는 또 이게 여러분 벌써 70번째입니다. 70번째. 저는 이거 미니멈 100개는 찍을 거예요. 미니멈.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더 찍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책 한 권 가지고 100강을 찍은 적이 없어요. 영어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공부한 거니까 100개 찍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책도 여러분 100강은 찍기가 쉽지가 않은데 인생을 최소한의 생각은 몇 강까지 찍을 수 있다? 최소 마음 먹으면 200강까지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더 찍어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더 부지런히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